여러분은 혹시 기억나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가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심건호 선수를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레슬링을 잘 아는 분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것 같은데요. 심건호 선수의 업적에 뒤지지 않는 기록을 가진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레슬링 종목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3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은메달 둘,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한 레전드 선수죠.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의 투기 종목을 통틀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올림픽 연속 3개 대회에서 결승전에 진출한 기록을 가진 선수, 바로 박장순 전 선수입니다. 그가 국가대표 태극 마크를 달고 이루어낸 엄청난 성과에 비해 현재는 많이 회자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67년생,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장순 선수는 자유형 레슬링 선수인데요. 레슬링 종목은 두 분야로 나누어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상하체를 모두 공격할 수 있는 자유형과 오로지 상체만 공격 가능한 그레코로만인데요. 당연히 난이도는 자유형 레슬링이 더 어렵고 더 메이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슬링이 생활체육으로 보편화된 미국이나 자유형 레슬링이 국가 공인 스포츠 대우를 받고 있는 이란, 레슬링 전통 강호 러시아 등은 레슬링 선수층이 정말 두텁고 레슬링 자체에 대한 인기도 엄청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형 레슬링을 1순위로 여기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국제대회가 열리면 자유형 레슬링 종목에서는 이들 국가 출신이 대부분의 메달을 가져갑니다. 선수가 많지 않고 레슬링 자체에 대한 인기도 크지 않은 아시아 선수들은 경량급이 아니면 저들을 상대로 이기기 힘들다고 하죠. 그만큼 동양인이 성공하기 어려운 판인데요. 그런 어려운 판에서 유명한 외국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금메달을 차지한 선수가 바로 박장순 선수입니다. 사실 박장순 선수는 씨름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인 박종석 씨도 과거 충남 도대표 씨름 선수였다고 하고 지역에서 유명한 장사 집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재능을 물려받은 박장순 선수는 중학교 시절 전국 소년체전 금메달을 따기도 했는데요.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딸 정도의 실력이지만 다른 씨름 선수들에 비해 체격이 작은 편이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진로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17살 무렵 고등학교 때부터는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고향인 보령에는 레슬링을 하는 학교가 없었기에 방학 때마다 대전으로 넘어가 레슬링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대전 최고에 다니던 시절에는 은메달만 6개를 땄고 금메달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이죠. 어린 박장순 선수는 정들었던 씨름 종목을 떠나며 아쉬웠을 테지만 레슬링 종목에 입성한 지 불과 10년도 안 되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모두 이기는 엄청난 성과를 낸 것입니다. 그가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꾼 이후 여러 대회를 나가서 만났던 상대 선수들 대부분이 4살, 5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레슬링을 시작한 선수들이라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레슬링을 시작한 박장순 선수는 시작이 늦은 만큼 불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해온 시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훈련은 모든 스포츠에서 다 중요하지만 특히 레슬링과 같은 맨몸 스포츠는 몸의 기술을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한 운동으로 세계 최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 역시 타고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983년부터 2004년까지 태릉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단련을 담당한 김준성 지도위원은 가장 인상 깊은 선수 중 하나로 레슬링의 박장순 선수를 꼽았는데요. 충분히 서양 선수들을 압도할 수 있는 선수다라는 코치진의 평가는 후일 올림픽 금메달로 증명되었습니다. 박장순 선수와 결승에서 맞붙어서 패한 미국 국가대표 케니 먼데이 선수는 자신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박장순 선수의 실력을 공개적으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힘이 매우 강하고 무게 중심을 흔들기가 정말 어려운 선수였다고 회상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씨름 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잡는 걸로는 따라올 선수가 없었다고 하죠. 케니 먼데이 선수의 극찬은 의미가 깊은데요. 그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이미 금메달 리스트로서 이름을 날리던 세계 최정상급 선수입니다. 오클라호마 고등부 대표 시절에는 140승 무패 1무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전까지는 박장순 선수와 맞붙을 때마다 모두 이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무대인 올림픽 결승에서는 박장순 선수에게 패한 것이죠. 당시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던 상황인데 박장순 선수에 의해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평생 두고두고 아쉬울 경기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공개적으로 박장순 선수를 칭찬한 케니 먼데이 선수입니다.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적이지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실력이 뛰어났다는 거겠죠. 박장순 선수에게 최고의 극찬을 쏟아낸 선수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자유형 레슬링 종목 그 자체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 무려 3번의 올림픽에서 모두 금메달을 딴 러시아의 부바이사 사티에프 선수는 박장순 선수에 대해 전설적인 선수라는 최고의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티에프 선수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한 박장순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박장순 선수가 케니 먼데이 선수의 올림픽 2연패를 저지한 것처럼 사티에프 선수가 박장순 선수의 올림픽 2연패를 저지한 것인데요. 사티에프 선수는 박장순을 가리켜 최강의 레슬러 중 한 명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자신의 SNS에 나는 박장순을 존경한다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박장순 선수와 찍은 사진을 올리자 레슬링을 사랑하는 수많은 스포츠 팬들은 내가 본 최강으로 강한 한국인, 저 한국인은 무척 단단한 선수였다, 2명의 전설 등의 댓글을 올리며 환호했습니다. 박장순 선수는 자신이 이긴 상대와 자신을 이긴 상대 모두에게 전설이라는 극찬을 받은 것인데요. 승패와 무관하게 그의 수많은 승리가 운이나 우연이 아닌 진짜 실력이라는 말이겠죠. 동양인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자유형 레슬링에서 전설로 불리는 유일한 한국인 박장순. 그가 우리에게 안겨준 금메달, 함께 즐기게 해준 승리의 기쁨,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오래 기억되고 회자되어 마땅한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장순 선수는 뇌진탕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둘 뻔한 적이 있습니다. 1987년 3월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 나섰다가 뇌진탕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상태가 심각해지며 가족과 지인들은 그가 운동을 그만둘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장순 사전에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재활과 훈련을 마쳤고 결국 3차 선발전을 통해 태극마크를 달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서양 선수들이 꽉 잡고 있다는 자유형 레슬링에서 말이죠. 고등학교 때까지 무명이었던 박장순의 이름 석자를 전 세계에 알린 대회였습니다. 박장순 선수는 내가 뇌진탕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때의 뇌진탕은 내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말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최고의 유행어로 꼽히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을 30년도 더 전에 실제로 보여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박장순 선수 이후로 자유형 레슬링에서 올림픽 결승에 오른 대한민국 선수는 없습니다. 다시 서양인들이 지배하는 종목이 되었죠.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는 자신을 뛰어넘을 후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그의 바람처럼 우리 레슬링이 다시 한번 서양 선수들을 누르고 최정상에 오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열심히 훈련 중일 대한민국 레슬링 선수들을 응원하며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